제가 진짜 저는 엄청 많은 빌딩 부자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진짜 한 거의 5천 명 만났어요. 건물주도 대상으로 강의한 적도 있고 예전에는 막 100명씩 모아놓고 했었는데 일단은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RTI 때문에 법인으로 매입하는 거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에 투자는 무조건 주요 지역 사야 돼요. 주요 지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잘 팔리는 동네. 다 찍으세요 이거. 아까 데이터 보셨겠지만 노후화된 건물, 그러니까 20년 된 이상 된 건물이 많아서 신축이나 리모델링한 다음에 이제 비싸게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차인 명도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서 뭐 최초 계약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 매입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만약 연남동에 산다 그러면은 2, 30억 정도 되는 걸 사서 리모델링해서 한 50억대에 팔아야겠다. 이게 다 매입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건물 살 때 저는 수익률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당장 수익률. 대신 제가 이제 리모델링이나 신축했는데도 수익률이 안 나온다. 그러면 사면 안 되고 근데 지금 수익률이 1%냐 2%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땅의 진정한 가치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따가 사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주택 건물들을 이것도 얘기하면 1시간 정도 걸릴 텐데 주택 건물을 살 수가 있어요. 주택 원래 대출 안 나오죠. 15억 초과는. 근데 계약서 특약사항에 매수자 요청에 의해서 이제 뭐 용도 변경을 하거나 멸실한다라고 하면은 대출이 나와요.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 건물을 사서 주택으로 써요. 그 여러분들 건물 리모델링이나 신축할 때 이 주택을 만들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 이제 내가 만약에 팔 때 매수자가 살 때 1가구 2주택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드신다라고 하면은 근린생활시설로 만드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다가구 주택 리모델링 사례 중에 제일 추천하는 사례 이거 저희가 설계했어요. 저희가 설계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요거 보면 원래 이제 전에 모습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요거 저희가 자주 보는 그 다가구 주택이죠. 근데 이거를 최대한 살려놨어요. 이 느낌을. 그러니까 비용을 좀 최소한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벽돌로 괜찮죠? 약간 느낌이 있어요. 저희 벽돌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되게 여기도 보면은 이건 저희가 한 건 아닌데 이것도 원래 전에 보면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 요거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건물 보실 때 지금 이 건물 상태의 수익률 몇 프로 보는 게 아니라 뭐부터 봐야 돼요? 이 땅이 뭔지를 봐야 돼요. 이 땅이 뭔지를. 그래서 보면은 요것도 아시겠죠? 이제 이걸 사야 되는 거 이거. 이제 건물 뭐부터 보라고 그랬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땅의 가치를 봐야 돼. 땅의 가치. 지금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일단은 3종이었어요. 3종이면 아까 건폐율 50%, 용적률 250%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건축사한테 전화해요. 건축사한테.
그래서 뭘 뽑아봐야 돼요? 예상 건축계율 대비 예상 건축계율. 예상 건축계율 하면은 용적률 몇 프로까지 올라가고 층당 면적이 얼마인지가 나와요. 층당 면적이.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확인하고 사야 돼요. 그 다음에 예상 임대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까지 체크하고 사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사요? 그냥 누가 땅 좋은 거래. 땅 좋은 거래 해서 그냥 막 사요. 그리고 지금 북향이 아닌데 일조권 사선을 보통 받아요. 그럼 건물이 보통 3층까지는 반듯하게 올라가고 막 그때부터 꺾여요. 그래서 용적률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러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좀 경사면에. 또 약간 경사면에 있죠. 그래서 여기를 지하 1층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완전 가치가 달라진, 얘는 거의 2종급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하 1층이고 여기가 이제 1층이고, 그래서 건물 지어놓은 거 보면은 1종 같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무조건 1종이 안 좋다 그런 편견을 갖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뭔가 이득 볼 만한 게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택 상태에서 누구랑 손잡고 현장을 가야 돼요? 건축사랑 손잡고 가야 돼요. 건축사랑 가서 레벨이 얼마나 묻혀 있는지, 지하층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건축사랑 같이 가서 봐야 돼요. 중개사는 당연히 몰라요. 약은 누구한테 사요? 약사한테 사잖아요. 건축사를 같이 가서 봐야 된다니. 그래서 건축사가 이거 지하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면은 이게 완전 가치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런 주택 건물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디벨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이런 일종 사례들도 좀 많이 보러 다니세요. 건물 지어놓은 것들 보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것도 보면은 이제 이것도 일종 사례고, 이거 또 원래 전에 뭐였어요? 이거였잖아요. 이런 도로가 제일 좋아요. 나중에 임대하고 매각하기. 그래서 얘도 일종이었어요. 일종 몇 프로라고 했죠? 60에 150. 근데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렇게. 얘가 지하 1층이에요, 얘가 지하 1층. 뒤에 약간 고저가 있다니까. 그죠?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거예요. 건물 너무 멋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막 이렇게 너무 예술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정도의 설계를 하면 되지, 너무 막 무리해서 비용을 많이 들여도 뭐 제가 봤을 때 크게 제가 직접 쓸 거 아니면, 근데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거든요 또. 그래서 계속 예술 작품을 만들려고들 많이 하는데, 저는 근데 좀 최대한 그냥 가성비로 하는 걸 좀 추천하고, 그리고 작은 건물일수록 그냥 좀 밝게 하면 돼요.
밝게 하고 좀 밝은 색깔로. 여러분들 이 상태만 보면 임대료 당연히 안 나오죠. 뭘 봐야 돼요 이제? 토지 이용계획 봤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띈 거는 용적률이 남아있다.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소장님한테 전화했어요. 소장 안녕하세요. 그래서 몇 번지인데요. 이거 중축 될까요? 하고 소장님이 바로 공무원이랑 다 확인하니까 한 개층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5층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그리고 이 건물이 임대료가 안 나왔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 일단 노후화된 것도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어디다 넣어요 보통? 엘리베이터를 보통 그 계단 올라가서 그 화장실에 많이 넣어요. 화장실에 넣고 화장실 안에다 넣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까지도 이제 같이 했었고, 근데 계단은 안 옮겼어요. 계단 옮기면 일단 일이 되게 커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리모델링 기간은 한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하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리모델링 공사는 금방 끝나요. 한 4, 5개월. 이 연면적 거의 300평인데도 금방해요. 근린생활시설이기만 하면. 근데 설계하는데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설계요? 설계하는데 4개월 걸려요. 설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리모델링이나 신축하실 때 대부분 다 그냥 공사 기간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설계도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설계도 그냥 허가만 내려고 하는 설계가 아니라 그 실시 설계까지 해야 돼요. 그 뭐 쉽게 설명드리면 이 전구를 못 할 건지도 다 정해놔요. 변기는 못 쓸 건지. 그래야지 정확한 견적이 나와요. 그것까지 그리는 데가 4개월 걸려요. 그리고 요즘에 신축하면 한 1년은 걸려요. 1년은 걸려요. 근데 도로 너무 좋죠. 제가 좋아하는 도로죠. 대로는 못 사니까. 그 이면에 제일 넓은 도로.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이렇게 지은 거예요. 또 재밌는 건 이것도 일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례 계속 보여드렸지만 일종이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제가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얘는 일종이 있잖아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 있고 전용 주거 지역이 있어요. 전용은 용적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전용은 100%예요. 100%. 얘가 일종 전용에 지은 거예요. 이런 주택이었어요. 이거 이렇게 괜찮다니까 지어놓으면. 이것도 오피스 되게 잘 들어와요. 지금 여기 다 들어와. 여기 되게 유명한 데인지 아시죠? 들어온다니까요. 지어놓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건물 지을 때 어찌됐든 임차인들이 회사 대표가 대부분 다 80년대생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건물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제 개성을 넣지 마세요. 넣지 마시고 뭔가 작품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만 하면 되니까.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얘기했던 거 아마 집에 가면 기억 하나도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빌딩은 주요 지역 사자. 잘 팔리는 동네 사자. 거기가 오르는 곳이고 거기가 매수인분이 많은 곳이에요. 네. 그리고 상권이 좋은 데는 제가 연령대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20, 30대가 많은 곳이고 그 중에 여성분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그리고 아까 개인 법인 봤는데 법인이 많아지고 있다. 비율이. 그래서 법인으로 매입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죠? 그리고 아까 데이터 보셨겠지만 건물이 다 몇 년 이상 됐어요? 다 20년 이상 됐어요. 그래서 건물을 리모델링이나 신축까지도 생각해 봐야겠다. 그러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친한 건축사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진짜 저는 엄청 많은 빌딩 부자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진짜 한 거의 5천 명 만났어요. 건물주도 대상으로 강의한 적도 있고 예전에는 막 100명씩 모아놓고 했었는데 일단은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다 전문가를 곁에 두고 있어요. 바로 전화해서 물어봐요. 어디 지점장님 이거 대출 얼마나 나올까요? 세무사님 이거 했을 때 뭐 이슈 없을까요? 변호사님 이거 뭐 명도하려고 그러는데 뭐 문제 없을까요? 건축사님 이거 나 지금 뭐 역삼동 몇 번지 살 건데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게 전문가가 다 있다니까요. 근데 우린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팀을. 그래서 일단은 매물 잘 찾아주시는 중개사님, 그 다음에 건축사님, 그 다음에 플러스 은행 지점장님까지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내 팀을 만들면 빌딩 투자하실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이나 신축했던 사례들을 좀 많이 보시고 단순히 임대 수익률만 보고 할 게 아니라 그 땅의 진정한 가치를 파악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 그리고 평당 얼마 그냥 대지 평당 얼마 가지고 건물을 판결할 게 아니라 거기 임대 시세를 조사해야 돼. 임대 시세. 임대 시세를 알아야지 내가 이거를 디벨롭 했을 때 수익률이 얼마 맞춰질지 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에서 아마 되게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지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들만 기억하셨다가 빌딩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을 좀 받았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경제 전망 책을 보면 2022년 꼬마 빌딩 투자 수익률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가서 수익률이 전보다는 안 좋아요. 근데 저는 저렇게 디벨롭 할 만한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디벨롭 할 만한 건물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계속 말씀드리는 수익률 보고 투자할 게 아니고 저렇게 디벨롭 하니까 숨은 보석 같은 건물을 찾아야 돼요. 지역마다 다르긴 하는데 서울권 기준으로 저는 초반에 좀 추천하는 지역은 약간 그 연남동 쪽이긴 하거든요. 연남동이나 그쪽 홍대 인근. 그래도 딱 팔기 좋은 금액대예요. 잘 팔리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3명이서 사겠다라고 하면은 뭐 한 3억씩 모아서. 근데 공동 투자 하실 때 여러분 3억씩 모아서 내가 이걸 법인을 만든다.
라고 하면은 거의 끝까지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다 같이. 그게 아니라 그냥 각각 넣으면 돼요. 그 명의도 그냥 3명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헤어지기도 쉽거든요. 그리고 공동투자 하실 때 중간에 막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뭐 3명 중에 1명이 파산당했어요. 그 막 압류가 들어와요, 계속.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신탁을 맡겨요, 그냥. 거기 그냥 은행 신탁을 맡겨요. 그러면은 그나마 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 스타트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한 3억씩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냥 법인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각자 다 명의 3분의 1씩 들어가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네. 강남에 지금 산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일단 많이 오르긴 해가지고 한 현금 한 20억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만약 20억 주고 산다라고 하면은 법인으로 살 것 같고, 그리고 20억을 법인 설립할 때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법인 설립은 한 1억에서 3억짜리로 만들어요, 자본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머지 돈을 대여해요, 대여. 내가 법인의 돈을 빌려줘요, 17억을. 그리고 그 건물을 사가지고 나중에 팔잖아요. 그럼 차익 생기죠. 그러면 17억은 그냥 돈을 바로 뺄 수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그거는 자세한 거는 이것도 저희 세무사님이 직접 해본 거거든요. 직접 하고 이제 저희 임대사업자를 거의 100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빌딩 투자에 좀 최적화돼 있으신 분인데, 저희 여러분들도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 만나시다 보면 좀 몇 번 해보신 분 만나는 걸 좀 많이 추천을 해요. 네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되게 늦은 시간까지 강의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집에 조심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많이 좀 확진자가 많아졌는데 코로나 조심하시고 행복하고 다 같이 강남 건물주대에서 만나는 그날을 위해서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